자, 여러분, 우리 이어서 봅니다. 우리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이요.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은 거의 매년 출제되기 때문에 무조건 과세 표준과 세율은 무조건 별표시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이 또 남았네요. 과세 표준, 세율 어렵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이 부분에 고비를 넘기면 이제 그 다음에 납세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또 우리가 편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어집니다. 먼저 공유 과세 표준입니다. 여러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세금 계산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얘기인데, 세금 계산은 자 지방세나 국세나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과세 표준 결정이 되면 곱하기 세율입니다. 법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죠. 그래서 우리가 뭘 구하냐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지방세나 국세나 세금 계산은 이렇게 하는데, 요 과세 표준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저 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가액이나 수량, 과세 표준이 취득세로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취득하는 가격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부동산 등기할 때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재산세는요, 물론 이제 등록면허세는 과세 표준이 자, 뭐 건수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여튼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액이고, 재산세는 과세 표준이 재산 가액이에요. 그 보유하는 재산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자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이 과세 표준을 누가 결정하느냐? 납세 의무자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재산세는 이 재산 가액은 보통 징수하는 세금이니까 재산세는 과세 주체, 지자체장, 요 과세권자, 과세 주체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자, 그럴 때 일단 우리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 납세 의무자가 과표를 결정한다는 건데, 납세 의무자가 원칙적으로요, 일반적인 거래의 경우에는 일반적 거래의 경우를 좀 소개해 드립니다. 일반적 거래의 경우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원칙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자 신고하는 가액입니다. 자, 나 얼마에 취득했다 이렇게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과세 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이. 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 자, 용어 설명을 좀 드리면요.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하는데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이에요. 이쪽에 잠깐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공시 가격이란 말이 있어요. 여러분, 공시 가격. 자, 공시 가격이란 말이 있는데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네, 공시가격. 공시가격인데, 공시가격 그러면 우리가 기준시가라는 것도 있고요. 기준시가. 그 다음에 자 기준시가는 들어보셨죠? 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가 표준액이란 말이 있는데, 자, 그래서 기준시가와 시가 표준으로 나눠지는데, 기준시가라는 것은 국세를 자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이 되는 가격을 얘기합니다. 기준 가격을. 자, 그 다음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를 과세하는 데 있어서 그 물건에 대한 기준 가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용어가 틀려요. 국세에서는 기준시가고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입니다. 지방세 문제에서 기준시가 어쩌고 무조건 틀린 거고, 국세에서는 자 우리가 기준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같은 점도 있지, 공통되는 것이 있지만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또 다른 것도 있기 때문에 구별해서 우리가 알아둡니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뭐 참고적으로 이런 거예요. 어떤 지역이 있어요. 어떤 시군구가 있어요. 자, 여기 수많은 필지들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그 땅값들을 매기기 위해서 자 여기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토지들이 있어요. 이런 대표성 있는 토지들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이건 뭐 적을 필요가 없어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표준지라고 합니다. 자, 주변 토지 지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해요. 누가 선정하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에요. 그래서 표준지 땅값을 산정고시 합니다. 그러면 표준지 땅값, 여기 공시지가 또는 표준지 공시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 표준지 땅값을 참작해서 나머지 자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 필지들에 대한 땅값을 산정고시합니다. 그러면 이 개별 공시지가 있죠? 요 개별 공시지가가 요게 토지에 있어서 자 지방세 시가 표준액도 되고, 이게 토지 물론 기준시가도 돼요. 이게 그래서 개별 공시지가, 개별 필지들의 땅값.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의 시군구, 어떤 지역에 수많은 주택들이 있어요. 주택들의 가격을 매길 때 주변 주택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주택들을 선정해요. 그게 뭐냐면 표준주택이에요. 자, 표준주택을 누가 선정하느냐? 역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정해요. 그래서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고시하는데, 이 표준주택 가격을 참작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자기 관할 구역 내 개별 주택들의 가격을 산정고시해요. 이게 개별 주택 가격입니다.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고요. 아파트 같은 것은 공동주택 가격이
자, 산정고시 됩니다. 자, 그러면 이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이 산정고시 되는데 이것이 주택의 시가 순액도 되고 주택의 자, 이게 기준 시가도 됩니다, 여러분. 자, 우리 건축물이라든가 나머지 물건에 대한 시가 순액이 어떻게 산정되는지는 자, 모르셔도 되고요. 요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시가 순액이라는 것이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 공시가, 주택에 있어서는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이게 토지에 있어서는 시가 순액이, 토지에 있어서는 개별 공시가, 주택에 있어서는 개별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이 이것이 이제 시가 순액이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 정도 자, 기본적인 개념 한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시면 자, 시가 순액이라는 게 뭐냐? 자, 지방세를 과세하는데 그 물건에 대한 기준 가격인데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장은요 항상 세금 계산할 때 무엇으로 계산하느냐? 자,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여러분 집으로 재산세 계산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여러분 갖고 있는 토지나 주택에 대해서, 건축물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지자체 장은 무엇을 근거로 세금 계산하냐? 항상 무엇을 근거로 세금 계산하느냐? 시가 순액을 근거로 세금 계산합니다. 그래서 자, 원칙은 납세무자가 신고하는 가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데 예외적으로 지방세 과세 시가 순액이 과세 표준으로 결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러냐면 자, 납세무자가 무신고요.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했는데 신고서에 신고 가액에 표시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야. 자, 그래도 그 경우도 무신고와 똑같이 봅니다. 또는 납세무자가 신고했는데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보다 낮게 미달하게 신고되는 이런 경우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떤 거냐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가라는 가격대가 이 정도 가격대에 있다고 쳐요. 근데 근데 이 시가에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지방세 과세 이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은 보세요. 시가 표준액은 소위 시가의 7, 80% 선에서 결정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45%에서 65% 반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이것을 시가 반영률을 굉장히 높이려고 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또 이게 좀 잘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자, 그런데 어떻게 공식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신고를 한 가격이 어떤 사람이 신고를 했는데 그 신고한 가격이 자, 시가 표준액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신고가 돼요. 자, 그러면 만약 시가가 예를 들어서 1억 2천인데 자, 시가 순액은 1억 원에 산정고시 됐다고 쳐요. 근데 어떤 사람이 7천만 원에 취득했다고 신고를 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과세권자는 이거 시가 표준액이라는 것이 소위 시가의 7, 80% 선에서 결정되는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됐다는 것은 객관적인 입증이요. 자, 이 신고한 가격에 대한 객관적인 어떤 입증이나 그런 경우가 없는 한은 자, 시가의 7, 80% 선에서 결정돼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했다. 그럼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서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를 결정해요. 뭐를 결정하느냐? 시가 표준액을 결정합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까지 얘기를 또 다시 한번 사례로 여러분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은이라는 사람이 어떤 자산을 거래를 하는데 자, 요 자산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이 만약에 1억 원이에요. 근데 을이 취득했다고 신고한 가격이 만약에 1억 2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 봅니다. 그러면 어떤 것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할 것이냐, 을의 취득에 대해서 어떤 것을 과세표준한다? 자, 여러분, 자, 시가표준액 1억인데 신고한가 1억 2천입니다. 어떤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겠습니까? 원칙은 자, 신고한 가액으로 하니까 1억 2천만 원을 취득세 과세표준합니다. 그래서 1억 2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나온 거 신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걸 만약에 여러분 신고를 이렇게 하는 건데 신고를 자, 안 했어요. 자, 신고를 안 했어요. 이렇게 하는 건데 원래는 신고한 가액 과세표준이죠. 근데 신고를 안 해요. 자, 그러면 신고를 안 하게 되면 무신고. 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우리 배웠습니다. 징수 방법.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납세무자 신고 납부 안 하면 누가 세금을 다시 계산합니까? 자, 과세주권자가 다시 세금 계산합니다. 지자체장은 항상 무엇으로 과표 결정한다고요? 시가순액으로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해요. 자, 그리고 불성실 신고한 것에 대한 가산세를 계산해서 합한 금액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세무자가 이번에는 신고하긴 했는데 이 신고한 가액이 7천만 원에 주겠다고 신고해요. 객관적인 입증이 되지 않는 한은 시가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해 불성실 신고했다고 해서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시가표준액으로. 그리고 곱하기 세율에서 세액 계산하고 가산세 불성실 신고한 것만큼에 대한 계산을 해서 합하는 것을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요. 다시요. 취득세 과세 표준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납세무자가
취득 당시 이제 신고하는 가액으로 해요. 근데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낮게 신고되면 자 과세권자가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뭐로 결정한다? 항상 시가순액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요.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시가순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신고가 됐든 낮은 가격으로 신고가 됐든 이 시가순액보다 높게 신고됐든 낮게 신고됐든 언제나 항상요 특례가 있는데요. 사실상 취득한 가격으로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가편에 관계없이 높든 낮든 어떤 경우에 그러냐. 이것은 자 객관적으로 자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거래의 경우만 인정합니다. 그런 경우만 인정하는 거지. 자 요거 객관적으로 사실상 취득 가격이 입증되는 경우만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시가편액보다 낮게 신고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 객관적인 취득. 자 취득 시기에서 배웠어요.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는 경우. 자 시가편액 1억짜리인데 제가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8천만 원에 취득해요. 공무원들이 여기다 다 적어놨을 거 아니에요. 취득 가격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겠죠. 또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 신고 필증에 의해서 수입 면장에 취득 가격이 입증이 됩니다. 공매나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부동산에 만약에 어떤 부동산의 시가 순액이 1억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이 만약에 공매나 경매에 넘어갔어요. 자 그랬을 때 경락된 가격이 공매나 경락된 가격이 예를 들어서 시가편액 1억짜리인데 경락된 가격이 만약에 이게 7천만 원이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표 금액은 얼마로 하는가? 얼마를 과세표 내야 돼? 그럴 때는 이 경락된 가격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자, 공매나 경매로 인한 취득의 경우 또 판결문에 의해서 여러분요.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이 되는 경우입니다.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된다. 판사가 시시비비를 가렸잖아요. 자, 그러니까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데 다만 이 판결문에서 여러분 다 주의할 것이 화해조서라든가 인락조서라든가 포기조서라든가 또 자백간주요, 자백간주에 의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왜냐하면 객관성이 없으니까 그렇죠. 취득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가순액이 1억짜리인데, 여러분 보세요. 시가순액 1억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화해조서상으로 또는 화의한 판결로 입증되는 가격이 만약에 7천만 원인 경우에 자 취득세 과세표는 그 화해조서상 또는 화의한 판결에 의해서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OX예요. X입니다. 화해조서상으로 입증되는 가격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 취득 가격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니까 어떤 걸 과세 표준한다? 시가순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법인의 법인장부에 의해서 취득가격이 입증된다. 그러면 이것도 객관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법인이 계약 일방 당사자로 나올 때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그 사실상 법인장부에 의해서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금액으로 하고요. 그럼 여기까지는 여러분 알겠죠? 자 아까 취득 시기에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하는 거, 계약상 잔금지비이 아니라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하는 객관적인 취득 국수공판법이었죠. 자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한다 그러면 과세 표준에서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도 자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는 그 취득 가격을 증명하는 그런 경우예요. 자 그래서 취득 가격이 검증받았다 그러면 객관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 요 경우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건 뭐 이런 거예요. 원래는 자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냐면 요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지역의 땅값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의 땅값이 낮은 가격대였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지역에 뭐 개발 대형 국책 사업이 예정된다 이러면서 땅값이 막 올라갔습니다. 한참 올라갔을 때를 반영해 가지고 시가 요 정도 가격이 시가 형성됐고 시가를 반영해서 지방세 과세 시가 편익이 산정고시가 됐다고 쳐요. 자 그런데 대형 국책 사업이 옆 동네 뺏김으로 인해서 땅값이 쫙 내려갑니다. 그래서 시가보다 낮은 요 정도 가격에 거래가 있었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 의해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을 받습니다. 그래 맞아. 대형 국책사업 무손되면서 시가평보다 낮게 거래가 될 것이다. 검증받은 이런 경우에는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해요. 그러니까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하니까 이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검증받았기 때문에 시가평보다 높든 낮든 이 신고한 가액이
자, 뭐가 된다? 과세표준 금액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는 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취득세 자, 과세표준 이게 기본이에요. 일반적 거래는 원칙, 납세의무자가 취득 당시 취득세는 신고하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시가순액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순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거나 또 국수공판법 부여. 자, 객관적인 취득. 저를 잘 보세요. 국수공판법 부입니다. 아까 취득세 취득시에서 사실상 자금지불은 국수공판법이었고 과세표준에서 하나가 더 들어가죠.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는 이런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근데 다만 여러분 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 자, 여러분 먼저요. 여러분 무상취득의 경우 자,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만 일단 배웁니다. 무상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자, 제외됩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해요. 그러면 사실상 취득가격이 얼마예요? 빵원이잖아요. 그럼 빵원 곱하기 세로면 빵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상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취득가격에서 제외됩니다. 유상승계 취득일 때가 국수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격입니다. 항상 그러니까 취득세 여러분 나중에 취득식이나 과세표준 문제가 나오면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고 또 유상취득이냐 무상취득이냐를 잘 봐야지 그거를 잘못 보면 삼천포입니다. 여러분 답이.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그 사실상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 금액으로 한다. OX예요. 예? X입니다. 무상취득했으니까 사실상취득에서 제외되고 결국 무상취득의 경우는 여러분 보세요. 무상취득은 원칙적으로 신고가격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하는데 자, 무상취득했는데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하는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실무적으로 실무에서도 예규에서 무상취득은 상속이나 증여 등으로 무상취득했을 때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보셔야 돼요. 무상취득하면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또 하나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거래인데 하나는 이제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거래의 취득의 경우인데 이것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배우셔야지 거기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일단 제목만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여러분 보시면요. 교재를 보시면 자, 공육 과세표준에서 일반적 과세표준입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밑줄입니다.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취득세는 항상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해요.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또 밑줄이죠. 연부 금액을 과세표준하는데 아까 배웠어요. 연부 취득할 때 취득시기에서 연부 금액인데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그 사실상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놓고 사실상에다가 돼지꼬리 땡냐 해놓고 자, 계약상 X입니다. 계약상 연부 금액이 아니에요. 올해 지급하기로 한 계약상 연부 금액은 10억이었는데 실제 사실상 연부 금액은 8억이면 사실상 연부 금액이죠. 그래서 계약상 X에 놓으세요.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계속 밑줄여 가로도 취득 금액에 포함되는 계약 보증금을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고 자, 다만 연부로 취득했을 때는 연부 금액으로 합니다. 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이죠. 자, 최근에도 뭐 시험에 나왔던 것이 정답시험 25회 시험 때도 취득세 과세 옳은 거 올라라 해서 취득세 과세표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면 자, 연부 취득의 경우는 연부 금액으로 한다. 이런 표현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자, 원칙적으로 그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것이 신고한 가액입니다. 자, 취득 당시 가액이라는 게 뭐냐?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밑줄이요. 원칙. 동그라미 2번이요. 주택 법규에 따라 자, 주택거래 신고 지역 내 거래 있죠, 여러분? 주택거래 신고 지역에서 주택거래 가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 가액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 했습니다. 밑줄 쫙 꺼놓고요. 자, 이게 어떤 얘기냐, 여러분? 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이 여러분 여기 봅니다. 주택거래 신고 지역 내 거래의 경우는 주택거래 신고 지역 내 거래의 경우는 신고 지역 내에서 거래하는 경우요. 자, 여기에 공법에서는 주택거래 신고 지역 내 거래가 폐지됐다고 하는데 우리 세법이 그대로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는. 자, 그래서 현재까지는 있습니다. 주택거래 신고 지역 내 거래에는 거래 당사자들이 거래 가격을 신고할 때 그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한 가액은 원칙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주택거래 신고정내 거래는 객관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정내는 부동산거래 신고라는 법률에 의한 부동산거래 신고와 다르게 이따 비교해서 보겠지만 객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한 가액은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봐요. 그럼 자, 봅니다.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거래의 경우에 그 신고한 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OX예요. X입니다. 자,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거래의 경우에 신고한 가액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더라도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준한다. 아닙니다. 이 신고한 가액이 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면 뭐로 과세표준이 된다? 뭐가?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한다는 거. 이걸 꼭 주의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봅니다. 예외 시가 표현액이 되는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자 동그라미 1번 취득자가 신고하지 않거나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역시 밑줄이죠.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의 시가 표현액보다 뭐 할 때 미달하게 적을 때 그렇습니다. 또 화살표를 보세요. 자 밑줄입니다. 상속이나 증여 등의 무상취득의 경우는 사실상 거래 가격이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시가 표현액을 취득세에 과세표현한다 밑줄이야. 그래서 무상취득은 시가 표현액을 과세표현합니다. 자 양가로 3번 특례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현하는 경우요. 다음에 해당하는 취득의 경우 자 시가 표현액 또는 자 증가한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현하는데 자 다만 여기 밑줄입니다. 증여기부 그 밖에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자 부당행위 특수관계자의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규정에 따른 취득은 자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사실상 취득가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부당행위 계산 부인 규정에 의한 취득이 어떤 건지는 나중에 양도세에서 배워야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업으로부터 취득 국외 동그라미 동그라미 2번 외국으로부터 수입에 의한 취득 수의 동그라미 3번 판결문 판의 동그라미 법인장부 법의 동그라미 취득가에 증명되는 취득이요. 다만 이때 판결문에서 단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의한 것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는 거 밑줄이고요. 객관성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다음에 법인 동그라미 4번 공매. 자, 방법에 의한 취득 공예 동그라미. 그다음에 5번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 규정에서 신고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 부의 동그라미.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부의 동그라미. 그래서 자, 시가 표현액에 관계없이 언제나 사실상 취득 가격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 표현하는 경우요. 자, 요 어떤 경우냐? 국수 공판법 부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 양가로 3번 여러분들 반드시 또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서 그래서 국가로부터 지자체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 취득 가격과 또는 연부 금액을 과세 표현한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표를 보니까 과세 표준의 구분과 적용 순서 있죠? 다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자 여러분 또 이어지는 얘기 또 표를 보니까 쭉 다음 페이지에 주택거래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의 구분 표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거 보시면 자 관련 법률 부동산 주택거래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률 읽어보시고 신고 지역, 신고 대상, 신고 기한, 과태료 전혀 우리 부동산 세법 시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공법이나 중개사법에 출제되는 거죠. 우리 시험 중개세법에서는 관계 없고요. 자 뭐만 보시면 되냐면 취득세에서 과세 표준은 주택거래 신고 정례 거래의 경우는 원칙 신고한 가액으로 본다는 거. 자 그리고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 가격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여러분 봅니다. 주택거래 신고와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자 과세 표준에서 차이점은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봅니다. 과세 표준의 차이점은 좀 보충해서 설명을 제가 좀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택거래 신고 정례 거래 경우는 거래 당사자들이 신고한 가액이 만약에 지방세 과세 시가 표준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됐다 그러면 어떤 걸 과세 표준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자 객관성이 없으니까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근데 주택거래 신고 정례 거래는 원칙 신고한 가액으로 보니까 이 신고한 가액이 시가 표준액보다 높게 신고되면 뭘 과세 표준합니까? 이때는 신고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결론 그래서 이 표현이 시험에 나온 적도 있어요.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이 표현을 이런 것들을 주택거래 신고정례 거래의 경우에는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정례 거래의 경우에는 그 신고 가액과 신고 가액과 과액과 시가 표준액 자 둘 중에서 어떤 거요? 중에서 큰 것을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둘 중 여러분 큰 것을 과세 표준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좀 거기다 적어놓으세요. 중에서 아이고 이게 안 써지네. 자 중에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둘 중에서 자 큰 금액을 둘 중 큰 금액을 자 뭐로 한다고요? 요 큰 금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요 내용을 좀 써놓습니다. 그래서 주택거래 신고정례 거래 자 요 얘기고 이건 주택거래 신고정례 거래의 경우고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 자 요의 경우에는 자 신고한 가액과 시가표준액 비교했을 때 신고한 가액이 지방세과세 시가표준액이 미달하더라도 어떤 것을 과세 표준한다고요? 이 신고한 가액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합니다, 여러분. 자, 이걸 여러분들이 거기다 적어놓고 추가해서 적어놓고 알아둡니다. 자, 그다음에 취득 시기는 둘 다 똑같아요. 부동산 주택거래 신고정례 거래는 원래 객관성 없으니까 개인간 거래의 경우 계약상 장부지를 취득시라고.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는 요게 취득 가격을 입증할 때 그 취득 가격 입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취득 시기에서는 하여튼 개인간
거래다 그러면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 싫어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경우에도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걸 주의해서 알아둡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취득가격 범위, 취득세는 취득가격이 과세 표준인데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게 있어요. 자, 이런 것은 우리 다음에 좀 격가지 내용인데 아주 가끔 출제가 되는데요. 이것은 자, 다음에 우리가 요약집 정의라든가 요약집 강의할 때라든가 또는 우리가 문제 풀이할 때 제가 이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건축물 건축 또는 대손의 특례인데 자, 한번 봅니다. 법인이 아닌 자가 이렇게 한 번씩 끊어보세요. 법인이 아닌 자가 이렇게 끊으세요. 법인이 아닌 자가 이렇게 딱 끊으세요. 자, 개인을 얘기하는 거죠.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이렇게 또 끊으세요. 자, 취득가격 중 100분의 얼마? 90을 넘는 가격이 자, 끊고요. 법인장부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에는 또 끊고요. 자, 여러분 100분의 요 90을 100분의 80으로 바꿔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 2, 3번에 나오는 이 법인장부로 증명되는 금액이라든가 또 법인장부로 증명되지 않는 금액 중에서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금액 등등을 합한 동그라미 1, 2, 3번 이걸 합한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개인이 자, 어떤 조그만 업체한테 어떤 건축이나 대손, 자, 이거 건축하거나 대손을 해요. 자, 그런데 맡겨서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손할 때 비용을 좀 줄이려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금 자재를 구입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용역을 줄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조그만 법인, 그 법인의 법인장부에서 90% 이상이 입증된다 그러면 나머지 소소한 것은 그 소득세법상의 계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내가 그 구입한 그런 것들도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합한 것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법인장부에 법인이 아닌 자가입니다. 개인이 건축하거나 대손을 취득한 경우에 법인장부로 몇 프로 입증될 때 이런 것들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90% 입증될 때 그렇습니다. 80으로 바꾼 적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본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 과세 표준. 자, 취득 물건이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있는 경우에 각 시군에 납부할 취득세를 산출할 때 과세 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을 자, 취득 물건 소재지별.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시가 편액 비율로 나누어 계산한다. 밑줄이고 포인트는 시가 편액 비율로 나눠요. 이것을 갖다가 면적 비율로 이렇게 바꿔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바꿀 수 있습니다. 거기 써 놓으세요. 시가 편액 비율로 자, 그 부분을 시가 편액 비율로 나눠 계산하는 건데 이걸 갖다가 자, 면적 비율에 따라 여러분 틀리다는 거. 시가 편액 비율인 거지. 자, 이것을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누어 계산한다. 이러면 틀리다는 것을 거기다 여러분들이 X로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예를 들어서 취득세 납세지하고도 여기 연결되는 건데요. 다음에 또 보게 됩니다. 어떤 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가 서울특별시 만약에 서울특별시 송파구하고요. 송파구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만약에 성남시하고 경계선상에 걸쳐 있는 어떤 토지를 취득하게 돼요. 이 취득 가격이 전체가 1억이라고 쳐요. 그래서 취득세를 계산해서 취득세를 낼 때요. 취득세는 어디다 납부하느냐. 자, 미리 말씀드리면 취득세는 그 물건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우리 배웠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 소재를 납세지는 어느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할 거냐 문제가 돼요. 그럴 때 송파구청장은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 시가 순액을 산정고시합니다. 성남시장도 자기 관할 구역 내 토지 시가 순액을 산정고시하겠죠. 그럴 때 그 시가 순액 비율이 6대 4의 비율이다. 그러면 요 1억 과세 표준을 자,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눠요. 6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송파구에 4천만 원 곱하기 세율에서 나온 세액은 성남시에 낸다는 얘기입니다. 시가 순액 비율로 나누는 거지. 요거 면적 비율에 따라 나눈다 그러면 틀리다는 거. 요거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6번은 실질과세 원칙에 관한 얘기입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는 거. 요건 뭐 줄 안 거도 여러분 되겠고요.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계속 이어서 보시면 간주 취득 등에 대한 과세 표준인데 자, 건축물 건축 또는 개수한 경우에 취득세 과세 표준. 여러분 건축물을 우리 건축 동그라미 1번을 보세요. 이걸 자꾸 오해하는 분들이 많은데 건축물 건축이요. 공법에서 건축이 뭔지 배우잖아요. 그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을 제외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건축에서 신축, 재축 제외하니까 증축이나 개축 등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증축이나 개축 또는 개수예요. 자, 그래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우리가 의제, 간주에서 그 가액의 증가분에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그랬죠. 그럴 때는 어떤 걸 과세 표준하느냐?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증가한
증가한가액. 거기서 그래서 그 증가한가액에 여러분이 형광표 줄 긋거나 사각형 해놓으시면 됩니다. 자, 근데 건축물의 과세 표준 구분 그 표를 보니까 건축법상 건축에서 신축과 재축 같은 것은 자, 실지 취득한 가격을 자, 과세 표합니다. 즉 실지 취득해서 한 것으로 보고 또 취득하는데 소요된 그 비용을 과세 표해요. 근데 증축, 건축물 증축이나 자, 개축을 합니다. 그래서 증축이나 개축에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할 때는 뭘 과세 표하느냐?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합니다. 자, 개수의 경우도 똑같습니다. 개수의 경우도 개수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얘기들은 그냥 읽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준입니다. 여러분 토지 지목을 밭에서 대지로 변경해요. 그랬을 때 그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합니다. 거기도 또 밑줄입니다. 증가한 가액을 과세 표합니다. 이때 증가한 가액이라는 것은 뭐냐? 동그라미 2번에 나와 있어요.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과세 표는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해서 동그라미 다음에 기억의 가액에서 니은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 기억의 가액과 니은의 가액을 읽어보면 하여튼 토지 지목 변경 후의 시가편액에서 전의 시가편액을 뺀다는 건데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은 또 거기에 다만 아까 동그라미 2번에서 계속 이어서 다만 판결문 법인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될 때는 그 비용으로 한다. 이거 밑줄입니다. 그래서 지목 변경은 개인이 지목 변경하느냐, 자, 법인이 지목 변경하느냐 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판결문 법인장부에서 지목 변경 소요된 비용이 입증될 때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건 얘기해요. 여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만약에 자, 개인이 지목 변경하는데 밭에서 대로 지목을 변경해요. 자, 대지로 지목을 변경하는데 이 지목 변경할 때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 전에 시가편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편액이 5억이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이 지목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 얼마요? 요 4억 원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과세 표준이 돼요. 근데 자, 요번에는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 건데 만약에 요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자, 이번 개인이 지목 변경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는 법인이 지목 변경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어떤 법인이 자 A라는 어떤 법인이 예를 들어서 지목을 변경합니다. A라는 법인이 지목을 변경해요. 자, 예를 들어서 밭에서 요게 공장 용지로 자 지목을 변경합니다. 자, 그럴 때 지목을 변경할 때 지목 변경 전에 시가편액이 1억이고 지목 변경 후에 시가편액이 5억이다. 자, 근데 단 이 법인이 지목 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자, 지목 변경하는데 소요된 비용이 만약에 판결문이나 이 법인 같으면 법인장부에 의해서 지목 비용이 소요된 비용이 입증되는데 그 입증되는 비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천만 원입니다.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자, 증가한 가액 일반적으로는 증가한 가액인데 이때는 증가한 가액 4억이 아니라 이 지목 비용이 소요된 비용 8천만 원 요게 과세 표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그래서 누가 지목 변경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개인이 일반적으로 지목 변경할 때는 증가한 가액이 과세 표준인데 이게 법인이 지목 변경하고 법인 장부에서 지목 비용이 소요된 비용이 입증될 때는 소요된 비용이지 지목 변경하는데 든 비용이지 요거 증가한 가액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꼭 좀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니까 나머지 뭐 동그라미 3번 재산세 과세대상의 등재 이런 것들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편하게.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과점주주 간주취득에 대한 과세표는 자, 이것은 시험에 이미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이거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뭐 또 나올 가능성이 뭐 높지는 않습니다. 계산 사례 문제로 또 나올 가능성은 낮고요. 자, 이것은 문제풀이할 때 사례로서 자, 기출문제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시가편액이라는 건 뭐냐 쭉 나왔는데 자, 자세한 거 뭐 모르셔도 되고요. 자, 시가편액 그러면 지자체장이 항상 지자체장은 무엇으로 세금 계산한다? 시가편액 계산한다. 그럴 때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이나 공동주택 가격을 말하는 거고 이런 얘기들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거기에 시가편액에서 동그라미 2번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형광펜은 아니고 연필로 살짝 줄거셔서 그냥 한번 눈여겨봐 놓으세요. 개별 공시지가 또는 개별 주택 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 시장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토지가격 비준표나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산정 가격으로 한다는 거. 자, 건물을 새로 지었을 때는 자, 주택을 새로 지었을 때는 공시된 적이 없잖아요. 토지를 매립한 쪽에서 신규로 시족법상 등록된 경우는 공시된 적이 없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이런 얘기입니다. 토지가격 비준표, 주택가격 비준표를 사용해서 산정 가격으로 한다. 또 한 번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한 번 쭉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해서 정하는 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주택 이외 건축물에 대한 시가순액 결정은 자, 시험에 자세한 것을 물어볼 가능성이 극히 낮고요.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겁니다. 쭉 넘어가서 4 면세점을 봅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자, 면세점 봅니다. 글자 그대로 세금을 면해주는 점이에요. 취득가격이요. 밑줄입니다. 취득가격이. 취득세는 면세점 적용되는데 취득가격인데 이것을 취득가격인데 그 밑줄 걷죠? 그러면 산출세액 X에 넣으세요. 취득세 산출세액이 50만 원 이할 때 이러면 틀려요. 아니고 취득한 가격이 50만 원 이하. 이거 미만으로 바꾸면 틀려요. 이하의 동그라미. 자, 취득세를 이때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이면 취득세를 과세해야 하나요? 안 합니다. 50만 원 포함해서 아래 금액을 과세하지 않으니까. 자,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것이 뭐 취득가격이 100만 원인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X죠? 취득가격이 100만 원이면 당연히 취득세는 부과합니다. 취득가격이 얼마?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한 번 이해하시면 돼요. 자, 26회 때도 뭐 지문에 살짝 한번 나왔었는데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부터 몇 년이요? 1년이네. 자, 포인트죠. 그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한 경우에 각각 그 전후에 토지 취득에 관한 토지나 건축물의 취득을 1건의 토지 취득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봐 면세점 적용한다 했습니다. 연필로 쑥 밀고 밑줄 그어 놓으시고 한번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 사람들이 잔머리 굴려서 공부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게 한 필의 토지, 1필의 토지 또는 1구의 건축물인데 요거 자 잔머리를 씁니다. 요만큼만 이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요만큼만 먼저 취득해. 취득한 가격이 요만큼에 대한 취득 가격이 50만 원. 면세점이죠. 취득세 안 내고. 이거 취득 후 1년 내. 요거 취득 후 1년 이내. 자, 1년 내. 자, 1년 내에 또 요만큼을 취득해요. 자, 취득 가격이 48만 원. 면세점이죠. 또 얼마 있다가 요거 취득해요. 50만 원. 이렇게 야금야금 해가지고 면세점 적용받아서 취득세 안 내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 이것을 자, 토지 건축물 취득 후 1년 내에 인접한 토지 건축물 취득하면 이걸 전체를 1필의 토지 또는 1구의 건축물 취득으로 보아서 면세점 적용 여부를 판단한대요. 그러니까 전체 하나로 보니까 이거 지금 148만 원이니까 면세점 적용받을 수 없고 과세가 된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세점은 우리가 상식처럼 이거 상식처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취득 가격 산출세가 아니고 50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07 세율인데요. 여러분들 세율인데. 자, 그러면은 여러분요. 자, 취득세 우리 세율에 관한 거, 요 세율에 관한 것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봐야 되겠네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중요한 취득세 세율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세율이나 이런 것들은 무조건 시험에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